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최유린입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마쳤습니다. 1910선을 두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1900선을 유지하면서 10선까지는 올려놓지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오늘까지 계속됐습니다.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 얘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에 대한 기관의 집중적인 매물이 어제에서 오늘까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엿새 만에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5일선에 털썩 걸쳐져 있는 코스닥. 앞으로 중소형주도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목까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전문가의 시장 분석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 대비책까지 저희가 미리 세워드리고 있고요.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균 수익률 대결을 1부에서 펼치게 됩니다. 승패자를 가려서 월간 왕중왕을 뽑고 있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요. 전문가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을 빌어 깊이 있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일장 위한 공략 종목이 2부에서 공개되니까 2부까지 많은 시청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 1부를 꾸려주실 두 분의 멘토님 나와 계세요. 소개해드릴게요. 고종현 전문가님, 김지훈 전문가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화요일 멘토님입니다. 차례차례로 프로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먼저 오늘 시장 분석부터 듣고 내일장 대비책까지 이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일단 좀 주춤주춤하다가 막판에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다시 드라기 발언으로 ECB에 대한 부양책 나왔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만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6일자에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제 이제 변동성이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오후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매수에 의해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확대된 가운데서 오늘 넘어온 이후에는 변동성을 다시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전에 이제 7월 말부터 시장이 19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50포인트 영역권부터 약 보름 동안 시장이 다시 1900포인트 초반으로 밀리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현선물 간의 외국인들의 포지션,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관망세나 이전 이제 선반영에 대한 경계 심리에 따른 매물 처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선물 쪽에서 하방 포지션을 잡은 이후에 현물 쪽, 그러니까 주식 쪽은 지금 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긍정적인 포지션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시 후에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ECB 통화정책회의 안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00포인트 영역권에서 약간의 혼조세 이후에 그 이벤트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이벤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좀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제 내일 모레까지죠. 내일 모레까지 시장 변동성이 약간 좀 축소하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께도 오늘장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 또 동시만기까지 다음 주 겹치면서 코스피가 1900은 지킬 장이라고 보세요, 이번에? 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가 할 때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한 3주 전부터 항상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한 3일 정도 우리 지수를 체크해 보시면 장중에 1900포인트에 밀렸다가 올라서 마감하고 밀렸다 올라서 마감하고 바로 어제까지도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를 이탈시키고 난 다음에 장중
종가상에서는 마감 자체를 위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체도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1900포인트를 체크하시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1850포인트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지수에 대해서 종목들을 잡아 나갈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야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종목이나 아니면 지수상 지금 만약에 조금 극단적으로 지수가 가을대 자체가 지수대가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뭐 선물 만기나 이런 것들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앞에 대해서 예측을 할 필요 없고 대응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9월달 장 같은 경우는 8월달 같은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조용하다가 어느 정도의 테마성이나 어느 정도의 뭐 주체들에 의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던 달이었다면 9월달 같은 경우는 테마성도 무조건 물론 덜지만은 그 테마보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수대나 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로 오늘 같은 경우 지수는 흐지부지하게 많이 움직였지만은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군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또는 탄력성이 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급락이 많이 나왔던 모습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잡아 나가거나 조금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개별주에 강하시니까요. 코스닥의 일부 종목들, 오늘 뭐 특정 섹터들, 소위 테마가 괜찮았다고 하는 쪽이 기관의 집중적인 차익 매물로 인해서 급락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이러다가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질문 자체가 조금 아리송한 게 뭐냐면 기관들의 매물 때문에 테마들이 뭐 죽거나 급락을 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그것보다는 단순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표가 찍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투기성으로 변하게 되거나 시장이 투기적인 형상이 심화가 되면 우리들 제가 올라와서 목표가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뜻은 뭐냐면 투기성이 한 템포, 두 템포 올라가게 되면 그 물량들에 대해서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낍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급락할 때 테마들 같은 경우는 급등한 종목들의 무서운 게 뭐냐면 급락 때문에 무서운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수급들을 체크할 때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이렇게 많이 살펴보십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관점이지 우리가 앞으로 매매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오늘 기관이 팔았다. 그러면 내일이 기관이 무조건적으로 안 사지는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지금 결과론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수 때도 마찬가지로 장중의 움직임에 대해서 변동성 구간을 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나온 결과를 놓고 이제 후속타로 어떤 그 평가를 내리기보다 또 예측을 하기보다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은 오를 건지 또 곧바로 밀릴 건지 내일 돼도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는 알 수 없는 건 매한 가지인데요. 고정현 전문가님 내일장 어떻게 보세요? 네, 내일장은 반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내일장 오를 거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은요? 예, 상승입니다. 그거 끝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부터 상승할 거다, 반등할 거다. 이유는요? 예, 일단은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22 통화정책회의 앞에서 이전 이제 그 FOMC의 버냉키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제 드라기 총재가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도 그렇죠. 어느 정도 현재 그 국채금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돼 있는 그런 나라들의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것이 뭐 유럽연합에 이제 그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2 통화정책회의 안에서는 이전 FOMC와는 다르게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6월 6일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 국제 시장의 금리 안정을 위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에 대한 명분을 좀 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선반영됐다고 하셨으니까 올라도 그러니까 많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실체가 없는 가운데서 기대감에 따라서 선반영이 됐잖아요. 네. 그럼 실체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는 또 그에 대한 반영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죠. 네. 그래서 상승폭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전고점인 1950포인트 영역권에서 저항을 받기야 하겠지만 이후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종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달 안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에 대한 액션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9월 중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뭐 실체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가해지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실체들이라는 것 자체가 명분이라는 것 자체가 가벼운 명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1950포인트의 돌파 가능성도 충분히 좀 열어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당장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중국 증시도 좀 예. 2100선을 찾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에 대한 액션은 이번 연도 올해 안에 이미 두 차례라도 계속 취해왔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스텝 자체가 되게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증시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금리 수준과 현재 지준율 수준을 본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질 경제 부양에 대한 또 그 효과적인 것이 좀 이전보다는 더할 것이다라는 것이 전망들이 좀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 부양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은 왜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 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포인트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뭐냐면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급락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 생각하기에는 급등주나 이런 것들 보면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락을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만 엄청 늘려놓고 지수 때는 그대로 변함없이 유지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억지로 종목들이나 지수군들에 대해서 떨어뜨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제가 한 달 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해외 증시에 대해서 많이들 민감해하고 계실 때 해외 증시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해외 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있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는 우리가 한 달 전에도 똑같고 두 달 전에도 똑같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고 느끼고 기대감 가지고 실망감 느끼고 했던 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국내에 대한 기업들, 국내에 대한 뭐 업종, 포커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종목이나 지수들에 대해서 제가 뭐 상승에 대해서 뭐 내일은 상승이다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전혀 불안감을 가지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하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뭐 경직성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락에 대한 물량에 대한 오버슈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달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들이 옮겨 나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수공보다는 조금 더 종목에 중점을 두고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락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자, 이따가 어떤 종목 얘기를 또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내일장 정말 오를까요? 기대를 해보면서 이젠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이제 두 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을 놓고 대결을 펼쳐보는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룰을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 단위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데 이때 바로 월간 왕중왕이 탄생하는 것이죠. 네,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저희가 진행 방식 룰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 현재 포트폴리오 진행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 고정현 전문가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고정현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8% 이상 수익이 나는 건 부광약품이고요. 제가 없는 동안에 호남석유의 비중을 결국 40%까지 늘려놓으시면서 현금은 제로 상태였군요. 호남석유는 마이너스 5%가량 손절된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는 입절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냥 입절가, 현재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온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매도되는 것 같습니다. 메디포스트가 한 플러스 4%대 정도 수익. 예. 자, 일단 뭐 부광약품, 메디포스트 성격 비슷하고요. 두산인프라코, 호남석유 성격이 비슷한데 글쎄요, 성격이 좀 비슷해서인지 수익률도 좀 그렇게 짝꿍을 찾아가는 것 같죠? 호남석유는 3번에 걸쳐서 물량을 좀 늘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아쉽게 됐습니다. 이따가 어떤 AS 얘기를 하실지 기대가 좀 크고요. 이번엔 김지훈 전문가님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제가 없는 동안 우리들 제약 목표가를 정확히 맞추셨다 하셨었는데 가비안을 일단 하루짜리 종목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최저점의 매수가가 곧바로 체결이 되면서 하루 만에 4.6% 수익이 나서 하루짜리였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서 기간 매도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한 10% 정도밖에 못 잡으신 모습이 안타까운데요. 코 위버는요, 일단 말씀하신 다음날 잡히고 그 다음날 수익이 나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시는 모양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그 다음날 매수가 안 되면서 일단 뭐 급등은 했습니다만 매수가 미도달로 처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특히나 중국 관련된 종목이 조금 고전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이제 1900포인트 밑으로 밀리는 시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 구간 안에서 이제 지수와 동조화가 좀 강한, 그러니까 지수 연동이 강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주 그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손절선 이탈을 그렇게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두세 호가 정도, 그러니까 1,500원 차이로 이제 그 이탈이 됐다가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관점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24만 원 이하 구간 상에서는 계속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이 이제 3개월 정도가량 계속 연속이 되고 있는 그 중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장이 돌아나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런 그 공매도나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숏커버링에 대한 수급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내려왔다라고 해서 25만 원 이상 위쪽 구간에서 이제 AS를 해드렸던 것처럼 관점 자체를 그대로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그 지난 금요일과 어제 사이에 저점 부근에서 이제 저점 부근에서 손절선을 다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러면 23만 원, 23만 3천 원 정도의 손절선을 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 현금을 좀 활용할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호남석유나 마찬가지로 이제 화학주입니다. 화학주 안에서 대표주를 다시 실을 겁니다. 그래서 호남석유의 관점 자체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된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판단은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시간은 이미 좀 많이 소진을 했죠. 예. 실제로. 예, 소진을 좀 많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화학주에 대한 관심을 돌려버리는 것 자체도 좀 성급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중국 증시가 계속 흘러내리다 보니까 화학주들의 매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앞에서 이제 시장 얘기를 했듯이 언제까지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전에 이제 7월 달에 주로 이제 수익을 냈던 게 미국발 모멘텀의 종목군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후 지수 연동성이 동조화가 강한 종목군들이 다시 뛰어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두산인프라코어 한번 볼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수가 손절선은 이제 매수가로 상향을 한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도 지난 목요일하고 금요일 사이에 이제 지수 내려오면서 같이 손절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네. 얘도 이제 호남석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와 동일시하게 이제 관점 자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두산인프라 같은 경우도 호남석유와 같이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던 17,6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으시고 위쪽에서는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차트 설명을 좀 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18,000원 이하 구간에만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회복하려는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부담이 없는 구간이니까 오히려 메리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메디포스트는 12만 원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두들겨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이전엔 10만 원 돌파를 앞둔 상태에서 공략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약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던 적이 있는데 네. 그 구간과 비슷하게 좀 유사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 확인 이후에 등락을 거치는 과정이지 이게 되돌리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4% 정도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앞에서 이제 김지훈 전문가님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스닥 쪽에서 매기가 상당히 좀 오늘 안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도 컸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매수가 마지노선의 전략은 그대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광약품 한번 보죠. 예, 부관약품도 어제까지 이제 좀 많이 흘러내리다가 오늘 얘는 오히려 3% 이상의 반등을 좀 줬는데요. 네. 부관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이제 종목 설명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어제 만들어놨던 저점이 12,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전에는 이전 저점은 12,000원 이하 수준이고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14,000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제 시장 상황이나 수급 상황에 의해서 잔파동을 줄 뿐이지 얘가 이제 다시 12,000원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논리에서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부광약품이 오늘 이제 쭉 밀리다가 3% 이렇게 반등을 줬듯이 메디포스트 역시 오늘 좀 밀렸지만은 곧바로 또 내일장에서 부광약품 같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현금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또 다른 화학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 고재원 전문가님의 그 또 다른 화학주 어떤 종목일지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그에 앞서서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포트도 좀 볼까요? 예, 일단 뭐 다른 건 없고 제가 8월 달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면서 8월 말 지난주 같은 경우는 8월 말이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다시 포트를 이제 수정해 나간다고 8월 달 근데 방송 보면 또 심심하기 때문에 용돈만 챙겨 나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비아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점 잡히고 올라와서 수익 챙겨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절 라인 자체를 마이너스 1%로 잡았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렇게 단기 대응하는 종목인데 우리가 항상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갈 때는 적게 수익 챙기고 내려갈 때는 많이 손실이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기 대응 조금 타이트하게 우리가 용돈을 좀 챙겨 나갈 목적으로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론 뭐 방송에 대해서 또는 뭐 장중에 대해서 뭐 매매하는 게 좀 틀리긴 하겠지만은 단기 대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최대 마이너스 2% 안으로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뭐 잡고 계신 분들이나 뭐 욕심 부린다고 지금 안 되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5%대로 내려왔는데 내려와도 지금 수익 챙겨도 한 8%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 챙기시고요. 뭐 다른 ASR 거는 없겠죠. 수익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코이버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다음 날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날에 마찬가지로 타이트하게 손절 잡고 매수를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아침 시초가부터 뛰어 올라가는 바람에 잡히지 않은 종목입니다. 네. 근데 대신에 혹시나 그 다음 날에 내려와서 잡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손실은 안 납니다. 지금 팔아도 어차피 한 6%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해 주시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잡는 게 아니고 딱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면 잡지 않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 아주 독특하게 그야말로 발빠른 매매를 해주시기 때문에요. 기간 손절이란 개념이 꼭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도 약간 그런 테마성 종목, 발빠른 그런 용돈을 만들 수 있는. 아닙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들이 나와서 욕심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내일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아껴두고 조금 장기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원장님이 내 목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뭐 깜짝 발언이 아니라 이건 보유하신 분들 관련주는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상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하시다가 이런 또 폭탄 발언을. 예, 그래서 안철수 관련 테마주들은 어떻게 접근하세요? 우리 김준 전문가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그냥 홀딩도 하실 것도 같고 막 사실 것도 같고 그래서. 예, 일단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선 테마주 뭐 이렇게 탄력성이 붙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는데 단순하게 물론 뭐 그런 말들 언급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테마성이 붙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제가 7월 달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린 게 8월 달에는 정치 테마가 다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한 테마만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8월 달에 마지막 때 다 정리하고 현금화 시키고 이제는 건들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타이밍에 이제 또 그런 용돈. 말들을 예.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테마 종목이나 뭐 테마군들을 접근하실 때 항상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들 제약, 뭐 우수 AMS, 영철강 등등해서 우리가 수익 챙겼던 종목들 보시면 알다시피 예. 제가 추천 나갈 때는 가만히 잠잠하게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급등주 하시네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급등주를 알기 전에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급등주가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종목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많이 올라가네, 급등하네, 상한가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들이 빨라졌다는 소리입니다. 빨라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테마성 종목들이 회전력도 빨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안철수를 오늘 예로 들어보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언제는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그리고 뭐 여론에 맡긴다고 했다가 네. 하게 되면 나는 하고 싶다 했다가 네. 오늘 또 실망스러운 말들 그런 말들 나왔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잘 주목해서 보세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네네. 오늘 일부러 용돈벌이 종목을 안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오늘 개별주들 급락했던 종목들 네. 올라갔던 종목들이나 멈춰있던 종목들 말고 급락했던 종목들 분명히 잘 살펴보시면 내일 모레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언제 사야 됩니까? 오늘 급락한 코스닥 종목들 약간의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다 했을 때 언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왜냐면 네. 이거를 오늘 제가 용돈벌이 종목은 안 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안 들고 나왔냐면 내일 같은 장, 내일 모레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욕심낼 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9월달 딱 들기 시작하고 8월달 중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종목을 질러 나갈 때 풀베팅으로 질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하루 이틀에 대한 변동성은 굉장히 크고 저점에 대해서 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우리한테 잡혀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락한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항상적으로 종목에 대해 접근하실 때 올라가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황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빨간불이 막 좋아한다고 달려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적으로 제가 2012년도는 딱 한 가지만 보고 대응하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에 하락하는 종목들 잡아 나가셔도 예전처럼 뭐 읽거나 물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적어도 2012년도에서는 한 방에 죽진 않는다 소리입니다. 그 말 뜻은.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탄력성이 나온 종목들이 아무리 급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폭을 강한 종목이라면 대신에 강한 종목이라면 만약에 오늘 10% 떨어졌다면 다음날 10%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고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대신에 뭐 매매를 정확하게 어떤 자리에 잡느냐 이걸 궁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적으로 주식을 보실 때 하루 수익 나고 하루 손실 나고 이런 거에 연연한 것보다 매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 있게 매매를 하냐 그거에 따라서 많이 성패가 많이 갈립니다. 네. 예를 들어 난 단순하게 종목을 잡고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이런 매입적인 경향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면 올라갈 때 적게 먹고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이 물타기를 하면서 물려버리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순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포커스를 맞추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준 전문가님 내일 그 무료 방송하신다는 그게 언제예요? 내일 장중에 방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들고 나왔고요. 장중에 방송할 때는 마찬가지로 방송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리치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예, 맞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내일 장중 공개 방송 9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러신 분들 오셔갖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이거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고정현 전문가님 계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7월 수익률 왕이십니다.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도 지금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번외 질문까지 끝냈고요.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까지 종목별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 오늘의 관심주 얘기 새롭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의 관심주 얘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포트가 이 종목으로 다들 바뀌게 될 텐데요. 고정현 전문가님, 예. 바꿀 화학주. 그렇죠. 지금 메디포스트하고 부관약품 두 종목이 이제 현금 두 종목의 이제 주식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지금 60%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반등, 단기 반등에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화학주를 다시 담을 것인데, 종목은 호남석유가 아니라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기전자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이듯이 화학업종 안에서의 이제 대표 종목이 LG화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LG화학은 다른 기타 뭐 글로벌 동업종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이번 2분기에도 좀 확인이 됐듯이 이익 모멘텀이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상품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고마진 제품으로 어느 정도 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다른 그 업황 따라서 그 변동성이 좀 심한, 그러니까 실적의 변동성이 심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좀 살펴드릴 부분은 이제 차트상의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호남석유하고 먼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호남석유도 지금 보시면 지난 그 6월달 초에 저점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좀 그 저점이 높아지는 각 자체가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각이 되게 낮은데, 엄연히 지금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상단 고점 부근에서의 모습도 보게 되면 고점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이 밑에서 이제 보시면 빨간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보유 비중인데요. 보유 수량인데요. 그것이 이제 저점이 확인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줄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개인 수량이 줄어간다라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LG화학에서 똑같이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6월 저점 이후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보다는 좀 명확하게 우상향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밑에서 좀 보시면 빨간색 선인 개인 보유 수량 자체가 계속 줄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LG화학이라는 종목 자체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저렴하고 가격 메리트가 좀 바이오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면서 하반기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도 2분기 그러니까 다른 동업종의 다른 종목 타 업체들 대비해서 견고했던 실적이 3, 4분기에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가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한 손절선 자체는 파란색 수직선과 같이 하단을 이탈하는 가격대인 뭐 29만 원, 28만 9천 원 정도의 손절선을 좀 잡고 위쪽으로는 35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목표가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LG화학이라는 종목도 삼성전자와 유사하게 시장 오르는데 얘 혼자 떨어지고 시장이 내리는데 얘 혼자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시총 규모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은 35만 원을 잡되 주가 이후 흐름에 따라서 조절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28만 9천 원의 손절선과 35만 원의 목표가를 좀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수는 그냥 내일 시초가에 하시는 거예요? 예, 내일 시초가 종가의
비중 40%로 좀 20%, 20%씩 나눠서 아. 예,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내일 시초가 종가 반반씩 해서 물량 40%를 잡고 싶다. LG화학 얘기였는데 결국 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익절한 것도 있지만 호남석유에서 LG화학으로 좀 갈아탄다라는 얘기로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고정훈 전문가님 만약에 예, 사실 아까 뭐 개인 물량이 좀 줄어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겨워서 화학주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난 더 빠른 종목을 찾아가겠다. 예.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가신 분들도 많을 것 예,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애니나 씨가 그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김지훈 전문가님처럼 좀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약간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시청자분들이 7월 달부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형사 위주의 허리를 잡아놓고 개별주 공략을 합니다. 실제로 메디포스나 부관약품 같은 경우도 지수 동조화가 약한 종목군들이거든요. 실제로 네. 개별 종목군들이고 테마성 흐름을 띠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허리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느리더라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지루했다라고 해서 지금 떠나면 또 바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LG화학은 충분히 좀 괜찮은 종목이니까요. 약간의 이제 지루함이 있더라도 그만큼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빠른 거 찾으러 갔다가 바보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요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뭐 LG화학 오늘 또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정훈 전문가의 오늘 신규 종목은 LG화학이었었고요. 자, 김준 전문가님 내일 또 무료 공개 방송 장중에 하신다고 하셨지만 미리 오늘 또 방송에서 얘기해 줄 종목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일단 오늘은 뭐 마찬가지로 9월달 첫 포트를 싼 날입니다. 8월달까지 이제 현금화 다 시켜놓고 지금 현재 제 포트에 현금 100%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로엔케이랑 지엔코 두 종목인데 자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풍부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일단 로엔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마감에 3,09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욕심을 베팅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월봉 차트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지금 웅덩이를 조금 파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상승하는 시장의 관심이 약간 어느 정도 쏠릴 수 있는 종목이고 완전히 쏠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앞서 보이는 것처럼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급등했던 요때 구간 보시면 급등주의 첫 번째 패턴이 첫 번째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상승하는 단계에서 한 번의 눌림목 또는 한 번의 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한번 해본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두 개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보실 때 단순하게 결과값만 놓고 이 차트가 양봉이다, 음봉이다 이렇게 결과값을 추산을 해놔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종목이 3,09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모레 또는 뭐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게 되면 이 차트 자체가 양봉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수급 쏠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손절가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갈 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두 번으로 나눠서 잡을 예정입니다. 비중은 한 40% 정도로 담을 예정이고요. 네. 자 1차 매수가는 3,000원, 2차 매수가는 2,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9월달 8월 말부터 시작된 종목들의 트렌드를 보시면 나중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매매했던 상황들 살펴보시면 알다시피 종목들이 그 전날에 급락을 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면서 종가를 마감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날이나 월봉상으로는 한 달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네. 그 개념 자체에서 밑꼬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력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내려오다가 비록 뭐 9월달이 뭐 많이는 흘러가지 않았지만은
9월달 시작해서 조금 흘러내리다가 어느 정도 밑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3,000원, 2,900원 내려오게 되면 강한 베팅을 좀 해나갈 거고요. 대신에 손절가 자체는 2,800원으로 100원 차이로 타이트하게 잡아나가면서 한 3%에서 한 4% 정도 될 겁니다. 손절 라인이. 그렇게 잡아나가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5,400원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5,400원이라면 일단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 한 80% 정도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우리들 제약도 마찬가지로 75%의 목표가를 제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까지 올라가겠나? 그죠? 예. 종목들이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인데 제가 75%, 80%를 제시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의심이 들게 될 겁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미 목표가를 찍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좀 의심이 덜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우리들 제약보다 더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는 6%, 7% 정도의 손절 라인 잡아들었지만은 요 종목은 손절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3%, 4%대고요. 올라가게 돼서 목표가를 도달하게 되면 50%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기간은 보통 이제 그 손절 기간도 있으시니까. 기간 요 종목은 일단 넉넉 잡아서 2개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을 따로 설정을 구체적으로는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나오면서 장중의 흐름 보고 변화를 보고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잡아나간 단계고 뭐 매도에 대해서 신경 쓸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기간은 대략적으로 넉넉 잡아서 2개월 정도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하루짜리 뭐 이틀짜리 이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로엔케이 외에 또 다른 종목이 있나요? 예, 지엔코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일단 뭐 차트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0원으로 오늘 종가상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본 것처럼 물론 차트의 형태나 모습은 조금 변화해서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9월달 트렌드를 생각해 볼 때 한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밑꼬리 다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8월달에는 총선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9월달에는 밑꼬리 다는 종목들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결과값은 아마도 9월 말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격대 먼저 짚어드리자면 매수가는 2,400원 내려오게 되면 그냥 요거는 분할 매수 없이 바로 40% 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목표가 자체를 두 번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 우리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우리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이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천해서 일주일 만에 한 30% 이상씩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매도 타이밍이 제가 방송 나오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개념으로 두 번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400원이라는 목표가를 처음에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9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가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2,28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뭐 떨어져서 손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3-4%대 요 정도의 안정적인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우리가 항상적으로 주식을 대입하거나 단기 대응이든 장기 대응이든 손절에 대해서 손절보다 수익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만은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시고 위쪽으로는 굉장히 문을 많이 열어두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400원, 3,900원 이렇게 나누신 데는 방송 출연의 어떤 그 횟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중간에 한번 좀 걸릴 수 있다고도 걱정하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지원고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추천드릴 때는 목표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딱 제시해 드렸는데 지엔코 같은 경우는 3,300원 부근부터 3,500원, 600원 요 사이에서 한 번 더 위쪽에서 매도 물량을 눌러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눌러버리는 그 힘이 강하지만 않게 되면 우리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눌러주게 되는 그 힘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 수익을 다 챙길지 아니면 조금 더 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반 정도는 3,400원의 목표가를 잡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더 홀딩한다는 개념으로 3,900원으로 잡아놓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의 오늘 신규 추천주 얘기를 좀 열심히 들어봤는데 가격 설명까지 이제 완성된 포트폴리오 우리 고정현 전문가 포트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고정현 전문가님 포트에 이제는 LG화학이 들어갑니다. 40% 정도까지 채우실 생각이고요. 내일 시초가 반, 종가 반 이렇게 분할 매수를 얘기하셨습니다. 메디포스트, 부광약품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자, 뭐 부광약품도 저점이 높아지듯이 LG화학도 저점이 높아지는 차트. 홀딩을 길게 하면 할수록 수익에 유리하다라고 하셨고요. 일단 같은 업종 다른 종목 대비 실적이 탁월한 LG화학이 오늘의 신규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에 지수에 관련된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 개별주 부광약품 메디포스트 외에 언제나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오늘 LG화학 역시 편입을 시켜주셨고요. 시초가의 반, 종가의 반 나눠서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오늘까지 밀렸지만 완전히 꺾이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설명을 한번 들어봤었고요. 자, 계속해서 김준 전문가님의 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엔코가 한 40% 정도이고요. 그리고 로엔케이가 한 40% 정도였었죠. 반갑게도 우세이엠스도 있었었는데, 네, 로엔케이와 지엔코를 한 40%씩. 하지만 로엔케이는 이렇게 3,000원의 반, 2,900원의 반 이렇게 분할 매수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는 굉장히 2,800원으로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지엔코도 손절가는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매수는 한꺼번에 목표가가 두 차례 나눠서 있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입니다. 밑꼬리 다는 두 종목 9월의 첫 포트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종목 얘기, 가격 설명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여러분들이 냉철한 판단 후에 각자 내리셔야 된다는 거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오늘 도움 말씀까지 들어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주간 단위로 한 문제씩 나가고 있습니다. 고정 전문가님 이번 주 문제 내주시죠. 예. 자, 이번 주 퀴즈는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현재 시점의 주가지수보다 높은 것을 말하는 용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이 콘덴고고요. 2번이 백어데이션, 3번이 선물 옵션 만기일, 4번이 지루박입니다. 네, 어제는 막 웃었었는데 우리 고정 전문가님 너무 무난하게 얘기하셔가지고 웃으셔도 됩니다. 네, 김준 전문가님 정답을 한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죠? 일단 정답 아시면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맥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라는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퀴즈 정답 선택한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문제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주식 관련 서적과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저희가 그 추첨 당첨된 우리 시청자님들 명단을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시잖아요. 무료 방송도 덤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를 좀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밤 7시에는요. 어흥 기억하십니까? 금요일 날 나오시는 우리 이상원 멘토님께서 30% 급등주 후속타 공개 그리고 동심하기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움직임을 미리 점검해 주신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무료 방송이니만큼 꼭 한번 문제도 푸시고 공개 방송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종현, 김준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은 뭔가 좀 약간 피곤해 보이시지만 2부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2부에서 또 힘이 펄펄 나는 고정현 전문가님 모습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활발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